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인의 글쓰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의 박상원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의적 글쓰기의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께서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글쓰기의 가장 좋은 주제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소개서라는 주제로 글을 쓰면 여러분이 쉽게 글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특징이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 나가기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는 뭐 삼형제 중에 첫째인가 둘째인가? 나는 어떤 것을 전공하고 있고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나의 성격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시면 자기소개서의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자로는 자기, 스스로 그러한 것, 그게 자기 정체성인데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꾸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은 그냥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습관과 행동이 누적되는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솔직하게 쓰여지고 진실된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무엇인가 잘 보이려고 자기를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쓰실 땐 스토리를 담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다른 사람들이 그 소개서를 읽을 때 소설을 읽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수필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몰입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스토리를 담아서 쓰시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궁금해야 돼요.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읽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들, 대부분 면접관들이 자기소개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하다.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좋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첫 번째, 진실하게, 두 번째, 스토리를 담아서, 세 번째, 궁금증을 유발하는 자기소개서가 좋은 자기소개서다. 자기소개서는 주관의 객관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글로 쓰다 보면 내가 모르는 내가 툭 하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어떤 시간을 자기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쓴다라는 것은 주관의 객관화 작업, 그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를 알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꿈꾸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 글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쓰다 보면 내 꿈이 보다 구체적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꿈은 자꾸 쓰고 바라보고 할 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올 수 있듯이 여러분이 자기소개에서는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어떤 글로 명확하게 남겨두면 나는 뭐 세계적인 자동차 CEO가 되겠다. 아니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겠다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써 놓으시면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속의 나, 공간 속의 나.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시간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0세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한번 써보시고 그것을 10년 단위로 나눠보십시오. 10, 20, 30, 40, 50, 70, 80, 90, 100 이렇게 그래가지고 연도별로 내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시간적으로 좀 정리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인 나. 사람은 한 공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공간은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나의 관계는 가족들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나의 가족보다는 나의 친구들을 중심으로 나의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럼 직장 동료들을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런 것들이 나를 이루는 공간적인 구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들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공간들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는지 시간과 공간을 좀 나누어서 구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소개서는 자기 PR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해서 누구나 자기소개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올 때도 아마 자기소개서를 쓴 친구들이 많을 테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글쓰기가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취업을 위한 첫 관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취업의 마지막 회장단 어떤 면접에 들어갔을 때 회장단에 들어온 회장 뭐 부회장들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서류를 다 못 봐요. 그냥 자기소개서 몇 줄 정도 읽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자기소개서에 쓴 한 줄이 여러분의 취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단서나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여러분이 나 자신을 아는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남에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쓸 때 먼저 아셔야 될 건 정체성이 무엇인지 좀 아셔야 돼요. 정체성은 라틴어 아이디엄에서 시작을 하는데 타자와 다른 나만 갖고 있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는 이제 정체되어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체성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구분이 되는 것은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나온 학교들이 하나의 학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정체성이 되고 뭐 혈연, 지연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 이런 것도 하나의 정체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섬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정체성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라든지 국가 그것도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 보시다 보면은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들이 좀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를 구성하는 시공의 축,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를 구성하는 시공의 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일단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이제 시간의 축이니까 시간 속에서 개인적인 과거, 미래, 개인적인 미래, 몸. 예. 이걸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예. 예. 개인적인 과거, 개인적인 미래. 이게 이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니까 자신의 과거에서 자신의 미래까지 한번 쭉 써보세요. 어떤 일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써보시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시간들 속에서는 사회생활, 마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 생활이 이제 사회생활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런 사회적인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거쳐왔던 삶의 여정이 실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자기의 어떤 성격들을 축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적 시간들을 한번 쭉 정리해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미래, 국가, 역사적 과거, 정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됩니다. 이거를 자아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자아 정체성은 실은 역사적인 어떤 소명 의식과 연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의 시간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들을 좀 여러 측면에서 다 기술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렇게 매년 새해가 되면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프를 실질적으로 그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0세부터 이렇게 100세까지 좀 쭉 써보고요. 50세를 기준으로 해서 10세, 20세, 30세, 40세, 50, 60, 70, 80, 90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려놓고 내가 10세 때는 뭘 했는지 20대 고등학교는 어디 나오고 중학교 그리고 30대는 뭘 하고 40대는 어떤 그리고 50대는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서 한번 써봅니다. 뭐 100세 시대니까 한번 100세까지 쭉 여러분도 같이 한번 써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60세, 70, 80, 90까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써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인생의 여정이 됩니다. 이 여정들 속에서 여러분이 근데 이제 이 여정에서 어떤 때로는 굉장히 인생의 상승 곡선을 살아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슬럼프를 살아갈 때도 있고요. 또 인생에 굉장히 영예로운 순간도 있고 또 인생에서 어떤 해질녘의 어떤 이 여명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 자기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저는 이제 철학자가 되는 게 이제 꿈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이 구체적인 꿈을 향해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지 스스로 한번 자기소개서 쓰실 때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7가지 요소가 잘 들어가면 저는 좋은 자기소개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름. 면접이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닌 경우에는 저는 이름에 대해서 꼭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자기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 잘 쓴 어떤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는지 없는지 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꼭 쓰시고 그다음에 가족, 내가 가족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나의 성장 배경은 무엇인지 가족을 잘 쓰시면 면접관에게 어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 삶의 여정.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축을 나눠서 좀 체계적으로 좀 다양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전공. 내가 전공을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읽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이거 꼭 쓰십시오. 나는 어떤 성격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조화롭게 어떤 공동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명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읽었던 책이라든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여러분의 좌우명이 들어가야지 여러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7번째 꿈.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꾸는 모든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쓸 때는 나의 꿈에 대해서 꼭 기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름에 대해서 쓰실 때 이 시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예, 김춘수의 꽃이고요. 이름은 너와 나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다면 이름에 대해서 좀 잘 쓰시면 자기소개서를 시작하시기가 쉽습니다. 인천대학교 영어 영문과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의 이름 부분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영어 영문학과에 입학하게 된 20살 윤다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을 본관으로 하는 파평윤 씨입니다. 제 이름을 한자로 풀이하자면 만윤자, 마늘 다자, 빛날 빈자. 뜻은 우리 가족에 맞으며 많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 이름과 관련하여 다뱅이, 다빈치, 비니, 다벤, 머빈 등의 별명이 있습니다. 특히 다빈치라는 별명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미술가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많이 빛나라는 뜻은 언제 어디에서든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제 이름에 대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평범하게 잘 쓰여진 자기소개서의 이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만윤자라는 것은 이제 첫째라는 뜻이 대부분 있습니다. 맛백자, 만윤자가 쓰여 있으면 그 사람이 가족 중에서는 첫째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마지막에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에 대해서 동일성을 이룬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문장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다른 문장 하나 또 볼게요. 제 이름은 김강산, 성은 김씨, 강강자, 매산자, 장명소가 아닌 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예, 강과산 대자연으로 이루어진 제 이름은 왠지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예, 강과 산이라는 굉장히 자연의 광활한 어떤 느낌이 많이 들어간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유치원생, 초등학생 시절에는 금강산이라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곤 했지만 쉽게 외워지는 저의 이름에 덕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저는 김강산이라는 이름을 어떤 이름보다 꿀리지 않는 이름으로 자랑스레 여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이 김강산으로 부르지 않고 금강산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자기 별명을 이름으로 연관시키는 것들은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럼 보다 쉽게 그 사람하고 좀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예, 잘 쓰여진 하나의 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을립이 저는 고을립이라고 얘기하는데 높을 고자, 세을자, 세울립자를 써서 새처럼 자유롭게 높게 날라, 예, 이런 뜻이고, 예, 아버지께서 지어주셨고, 근데 이 친구의 별명은 줄곧 고을립을 빠르게 불러서 만들어진 꼴립이었는데요. 이름보다는 좀 더 정감 있고 발음하기 쉽다 보니 차라리 별명인 꼴립을 떠올리신다면 제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저도 이 친구 꼴립으로 많이 불렀습니다. 수업 시간에. 굉장히 성격이 밝고 고운 친구였는데 여러분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구체적인 예. 이름을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좋은 자기소개서, 조금 부족한 자기소개서를 나누는 기준은 구체성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는 뭐 보기가 좋고 더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자기소개서는
많이 읽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좋은 자기소개서와 좀 모자란 조금 부족한 자기소개서를 나누는 기준은 구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천대학교 산업경영학과 학생이 쓴 이야기인데 나중에 후회할 바엔 일단 해보자. 자기 모토에 대해서 이렇게 다운표로 나눠서 나타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예고요. 자, 이때 이 학생 산업경영공학과 학생 보면 여름방학 때는 과 선배 3명과 함께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내는 공모였는데 처음에는 경험도 지식도 부족한 제가 오히려 선배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참여를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모전에 자기가 참여했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생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목적을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글을 쓸 때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잘 쓰여진 구체적인 예 하나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학생이 쓴 건데 제가 사는 곳은 안산, 내가 사는 곳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포에서 이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의 이간질 속에서 한꺼번에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저를 비난하고 돌아설 때 기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예,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명확하게 이제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여러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래서 제 이름의 뜻처럼 은혜를 베풀고 주변 사람을 챙기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예, 자기의 좌우명하고 이름하고 연결시켰는데 스토리 형식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면 그 자기소개서가 보다 매력적으로 읽힐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 하나 또 들어볼게요. 또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10년 뒤인 30살에는 항공사에서 일하며, 예. 10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나타냈죠. 그 다음에 20년 뒤인 40살에는 독일어를 완벽히 공부해서,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소통한 것. 그리고 30년 뒤인 50살에는 운동을 하며 건강에 빛내는 것. 40년 뒤인 60살에는 퇴직을 하고 마음과 몸에 여유가 생겨 유기견을 입양하여 행복하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좀 쓰시면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서 쓰시면 되고 또 구체적인 예 하나 또 들어볼게요. 이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학생인데 제가 되고 싶은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좋지만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비추어 일단 자아를 가지 못한 학생들을 그러니까 많이 알아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한 선생님이겠지만 자아를 가지지 못한 채 방황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로 그들을 품어주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학생은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크게 정체성과 자아 그리고 관계에 대해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서양 미술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미술 작품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에 대한 어떤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올바른 자아 정체성 확립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이었고 따라서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아 정체성 형성의 기회와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미술 교육에서 올바른 자아 정체성 형성의 탐색 과정에 대해 연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잘 쓰여진 예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이제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좋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어떤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이 지양해야 될 글쓰기니까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이 친구도 이렇게 좀 보면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뭐 그리고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쓸 때는 어떤 음악, 뭐 트로트면 트로트의 누구 음악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음악 제목하고 그 음악이 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들어왔는지 그 영화가 어떤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는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 인식하시고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쓸 때는 기본적으로 5단락을 좀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이 친구 한번 볼게요. 이 친구 보시면 1. 나의 이름은 해서 이렇게 하나의 단락을 만들었고, 두 번째, 나의 삶과 성격, 여행을 좋아하게 된 이유. 그래서 자기 성격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세 번째, 네 번째, 나의 취미. 그리고 다섯 번째, 삶의 목표. 이렇게 5개의 단락을 나누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할 때는 한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읽는 사람이 읽기가 좀 편합니다. 두 번째 친구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5개의 소단락을 나눴는데 이 5개의 소단락을 나눈 이후에 거기에 제목을 붙였어요. 첫 번째 인천대 산업공학과 학생인데 첫 번째는 유성은이라고 한자로 자기 이름에 소제목을 담았고, 두 번째는 먼 듯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해서 쓸 때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고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음악과 밤공기. 네 번째, 도전으로부터 나오는 값진 경험. 폭넓은 공부를 통한 나만의 길 찾기. 자기소개서 쓰실 때 그 단락의 소제목을 맨 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 사람이 글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의 주의사항 7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쓰실 때 이 7가지만 주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5단락으로 자기소개서 쓸 때는 자기의 꿈, 아니면 자기의 소명, 아니면 자기의 성격의 장단점, 자기의 이름 이렇게 5개의 단락으로 좀 묶어서 나눠서 쓰시면 면접관이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10문장 이내로 쓰세요. 10문장이 넘어가면 또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0문장이 모자라면 전체적으로 그 단락을 구성하기가 조금 힘들고 10문장이 또 넘어가면 읽기가 힘드니까 10문장 내외에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쓰실 때 저는 제가라는 문장을 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기소개서는 사람들이 읽는 거잖아요. 구어체 문장보다는 문어체 문장으로 쓰시고 저는 제가라는 문장을 좀 제외하시고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쓰면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활달한 성격이다. 이거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다면 뭐 MBTI 통해서 나의 성격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세련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고, 장점을 중심으로 단점을 극복의 사례. 자기소개서 쓰실 때는 나의 장점을 중심으로 쓰시고 나의 장점만 쓰세요. 그리고 단점을 쓰실 때는 그 단점을 극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기 PR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소개서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요.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듯이 자기소개서 읽는 면접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스토리가 없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는 소설을 그 사람이 읽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재밌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자기소개서다 보시면 되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취직한 사람들 보시면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그 자기소개서에 역량이 잘 드러나 있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그 사람이 모나지 않은 성격이거나 하면은 어떤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여러분이 쓰게 되는 첫 번째 글쓰기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첫 번째의 글쓰기이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서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쓰는 연습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자기소개서에 관련돼서 좀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조들의 독서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